규림이 흥식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만 가자. 흥식은 자신을 바라보는 규림의 눈빛만으로도 무슨 뜻인지 알아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결의 운동화를 정리해주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규림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무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 한결아, 가자. 한결은 영문도 모른 채 규림과 흥식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무진은 끝내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8년 동안 수없이 떠올렸던 재회였다. 규림을 다시 만나면 왜 자신을 버렸는지부터 묻고 싶었다. 혼자 남겨진 자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도 말하고 싶었다.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진의 눈앞에 나타난 규림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도 있었다. 정우가 무진의 굳은 얼굴을 살폈다. 그럼 저 아저씨가 남편?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새 결혼까지 한 거야? 그만해. 난 내가 알고 찾아온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어? 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규림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나도 알아야겠어. 뭘?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인지.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확인해서 뭐하게? 남편이면 돌아설 거야?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은 규림이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규림은 한결의 가방부터 정리했다. 물병을 씻고 숙제를 확인한 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같은 그릇을 몇 번이나 옮겨놓고도 밥을 차리지 못했다. 흥식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 사람이야? 규림의 손이 멈췄다. 누구? 8회 전에 헤어졌다는 사람. 아니야. 넌 거짓말할 때 냉장고 문부터 열더라. 규림은 그제야 계속 열어놓고 있던 냉장고 문을 닫았다. 흥식은 더 묻지 않고 식탁 위에 한결의 알림장을 펼쳤다. 한결이 다음 주에 보호자 참여 수업이래. 내가 갈게. 가게는? 반나절 정도는 어떻게든 빼야지. 내가 가도 되고. 방 안에 있던 한결이 고개를 내밀었다. 둘 다 오면 안 돼? 규림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가 꼭 갈게. 아빠도? 한결이 흥식을 바라봤다. 규림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흥식이 먼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가 시간 되면 가지. 학교에서는 아저씨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물어봐. 한결이 방으로 들어간 뒤 규림은 애써 태어난 얼굴로 숟가락을 놓았다. 오늘 고마웠어. 뭐가? 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안 물어본 거. 흥식은 잠시 규림을 바라봤다. 내가 물으면 대답은 해줄 거야? 규림은 고개를 숙였다. 끝난 일이야. 정말 끝났으면 내가 그 사람 보자마자 내 팔을 잡지는 않았겠지. 흥식의 말에는 원망보다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규림은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무진은 레스토랑 문을 닫고도 주방에 남아 있었다. 잘 다듬어진 칼과 가지런한 접시들 사이에서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규림은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식사를 먼저 챙겼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동생들 반찬을 싸갔다. 무진이 규림에게 처음 만들어준 음식도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다. 늦은 밤 함께 나눠 먹었던 따뜻한 파스타 한 접시였다. 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성된 접시 앞에 앉을 사람은 없었다. 서연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다. 무진 앞에 놓인 음식을 본 서연의 표정이 흐려졌다. 이거 그 언니한테 만들어줬던 거지. 무진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술 마실 때마다 얘기했잖아. 자기가 만든 음식 중에 제일 행복하게 먹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서연은 무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무진은 대답 대신 차갑게 식은 접시를 밀어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좋아하고 있는 거 맞네. 못 잊고 있는 거 맞네. 서연아. 뭐? 틀렸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늘 그렇게 말했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8해 동안 아무도 못 만났잖아. 무진의 표정이 굳자 서연은 더 말하지 못했다. 자신이 기다려온 시간은 무진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언니한테 아이도 있다며. 무진이 서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정우 오빠한테 들었어. 둘이 언제부터 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오빠가 걱정되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내 뒤에서 내 일을 의논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한테는 오빠 일이니까. 무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한 태도가 서연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다. 서연이 돌아간 뒤에도 무진은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엄마가 왜 전화 안 받아? 골목에서 한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들도 있어? 아이의 나이를 물어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엉켜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규영은 석중 앞에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아빠, 오늘 오후에 시간 비워요. 석중은 쇼핑백 안에 셔츠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뭐냐? 옷이요. 갑자기 무슨 옷이야? 상견례 갈 때 입어야지. 석중이 셔츠를 품에 대보다가 뒤늦게 눈을 크게 떴다. 상견례가 누구 하는데? 규영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나. 뭐? 이번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멀쩡한 아버지처럼 행동해요. 석중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다. 우리 규영이가 결혼을 한다고? 상대는 누구냐? 집안은? 직업은? 아빠가 알 필요 없어요. 내 딸 결혼인데 내가 왜 몰라? 괜히 아는 척했다가 실수할까봐 그러죠. 석중이 셔츠를 내려놓았다. 나 안 간다. 아빠. 부끄러우면 부르지 마. 내가 잘나서 혼자 큰 줄 알아? 규영은 한숨을 참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로 머리도 하고 오세요. 석중은 봉투를 곁눈질했다. 사위를 처음 만나는데 돈 때문에 가는 줄 아냐?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봉투를 챙겼다. 문제는 규영이 상대 집안에 말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규영은 아버지가 중견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사회공헌재단에서 활동한다고 소개해 놓았다. 상대 집안이 집안 배경과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다. 석중이 조금만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규영은 결국 진료가 끝난 뒤 장훈태를 찾아갔다. 훈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규영을 윤희의 딸로만 알고 반갑게 맞았다. 무슨 일로 왔니? 내 어머니한테는 연락했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규영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이 저 한 번만, 아니 딱 2번만 아버지인 척 해주시면 되는데. 훈태는 규영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규영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상견례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친아버지를 두고 내가 왜 나가니? 제 친아버지는 안 돼요. 규영아.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할 거예요. 훈태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는 거라면 그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쪽은 너다. 저는 이 결혼 꼭 해야 해요. 왜? 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 때문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신을 가난과 책임에서 완전히 떼어놓을 기회라는 계산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그때 윤희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결혼? 규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윤희는 딸의 손에 들린 상견례 장소 안내장을 발견했다. 너 결혼하니? 엄마한테는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왜 나중에? 엄마가 오면 복잡해지니까. 윤희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내 엄마야. 그걸 상대 집안에 뭐라고 설명해? 친아버지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재혼한 엄마라고 해? 훈태가 규영을 제지했다. 그만해라. 하지만 규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 이번만큼은 제 인생부터 생각할 거예요. 언니처럼 살기 싫어요. 가족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놓치는 그런 인생은 절대 안 살 거예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규영은 돌아서려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회장님이 싫으시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규영이 나간 뒤 윤희는 의자에 앉았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보다 규림이 가족 때문에 사랑을 놓쳤다는 말이 더 아프게 박혔다. 규림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훈태가 윤희 곁에 앉았다. 당신도 몰랐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애가 뭘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훈태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 알아가면 돼요. 그 애가 나를 받아줄까요? 받아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말고 기다려줍시다. 규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규림에게 화를 쏟아냈다. 언니가 엄마한테 말했어? 무슨 말? 내 상견례. 규림은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았다. 너 상견례 해? 모르는 척하지 마. 정말 몰랐어. 규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다. 됐어. 어차피 알게 됐으니까. 누구랑 결혼하는데? 언니가 알 필요 없어.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가족이라서 숨긴 거야. 규림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집이 어떤 꼴인지 알면 좋아할 집안이 어디 있어? 방문 안쪽에서 석중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러나 규영은 멈추지 않았다. 난 겨우 여기까지 왔어. 다시 이 집 때문에 끌려 내려오기 싫어.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 그렇다고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는 마. 언니는 그렇게 착해서 뭐가 남았는데?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 먹여 살리느라 청춘 다 보내고 좋아하던 남자까지 놓쳤잖아. 그 남자는 잘 돼서 돌아왔는데 언니는 아직도 반찬 만들고 남의 아이 키우고 있고. 규림의 손이 규영의 뺨을 때렸다.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규영은 뺨을 감싸며 규림을 노려봤다. 왜? 틀린 말했어? 한결이는 남의 아이 아니야. 그럼 누구 아이인데? 규림이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에 있던 석중이 밖으로 나왔다. 지금 무슨 소리야? 규림이가 남의 애를 키워?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규영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다. 석중이 규림을 붙잡았다. 아까 그 남자는 누구고 그 애는 누구야? 아빠까지 이러지 마. 너 정말 결혼한 거냐? 아니야. 그럼 왜 그 애가 널 엄마라고 불러? 규림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8년 전에 무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무진은 규림을 만나기 위해 반찬 가게를 찾아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흥식과 마주쳤다. 흥식은 무진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규림이 만나러 왔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그쪽이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규림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만든 게 접니까? 흥식은 무진의 날 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습니다. 남편입니까? 잠시 뒤 흥식이 담담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한결이는요? 그것도 내가 말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흥식은 입을 다물었다. 무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8살입니까? 흥식의 표정이 굳는 순간 무진은 이미 답을 들은 것과 다름없었다. 규림이랑은 8년 전에 헤어졌잖아.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 생일이 언제입니까? 김무진 씨. 규림이 가게 안에서 나왔다. 무진은 규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남편 아니라고 들었어. 규림이 흥식을 바라봤다. 왜 말했어? 흥식이 물러서자 무진이 규림 앞을 막았다. 한결이 몇 살이야?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8살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것도 8년 전이야. 규림의 손이 굳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라고. 그럼 나 똑바로 보고 말해. 규림은 무진의 눈을 보지 못했다. 한결이는 흥식 오빠 조카야. 사정이 있어서 내가 돌보는 것뿐이야. 무슨 사정? 그것까지 너한테 말해야 해? 내가 결혼한 줄 알았어. 그랬으면 좋았어?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지. 규림의 눈이 붉어졌다.
무지는 곧바로 후회했지만 말을 거두지 못했다.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날 보자마자 여보라고 했어? 내가 착각하게 만들려고. 왜? 내가 다시는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싫어? 그래. 거짓말하지 마. 김무진. 내 이름 그렇게 부르면서 한 번이라도 나를 똑바로 본 적 있어? 규림이 고개를 들었다. 너는 달라진 게 없네.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가 궁금한 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나는 이유도 모르고 버려졌어. 그래서 이제 와서 따지겠다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지 마. 그냥 내가 넣어버린 거야. 그럼 왜 울어? 규림은 급히 눈가를 닦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무지는 돌아서는 규림의 손목을 붙잡지 않았다. 8년 전에는 붙잡았고 규림은 더 아픈 얼굴로 자신을 밀어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무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 번도 나한테 돌아오고 싶었던 적 없어? 규림의 발이 멈췄다. 없었어. 규림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에 등을 기댄 그녀의 손에서 오래된 사진이 미끄러져 내렸다. 바깥에 남은 무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규영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석중은 새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는 규영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딸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규영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오늘 오지 마요. 석중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왜? 상대 집에 아빠가 해외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나중에 따로 인사시킬게요. 나중이 언제인데? 제발 오늘만 참아줘요. 석중은 전화를 끊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문 밖에 서 있던 규림은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석중이 거울 속 규림을 발견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하냐? 아빠, 너도 그랬어? 뭐가?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한테도 나 때문에 버림받은 거냐?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중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비 하나 잘못 만나서 둘 다 고생이네. 처음 듣는 아버지의 자책이었다. 규림은 차마 위로하지 못하고 석중의 셔츠 깃만 바로잡아 주었다. 그래도 가요. 오지 말라는데? 규영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로 시작하면 평생 겁내면서 살아야 해. 석중은 망설였다. 내가 가면 정말 망칠 수도 있어. 오늘만큼은 망치지 마요. 석중이 규림을 바라봤다. 그건 자신 없는데.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그 같은 시각 규영은 훈태가 나타날 것이라 믿고 상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훈태는 끝내 거절했지만 윤희가 상견례 장소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약속 시간이 지나자 상대 측 어머니의 표정이 불편해졌다. 아버님이 늦으시나 봐요. 규영은 애써 웃었다.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재단 일정도 바쁘실 텐데 괜히 무리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규영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굳었다. 식당 입구에 훈태가 나타났다. 규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훈태의 옆에는 윤희가 서 있었다. 윤희는 딸 앞에 멈춰섰다. 내 결혼인데 엄마가 빠질 수는 없잖아. 상대 가족이 의아한 눈으로 규영을 바라봤다. 규영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가서 얘기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규영아. 새 셔츠를 입은 석중이 규림과 함께 들어왔다. 상대 측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분은 누구시죠? 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중과 윤희가 서로를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훈태는 윤희 곁을 지켰고 규림은 도망치고 싶은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다. 규영의 예비 신랑이 물었다. 규영아, 어떻게 된 거야? 규영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석중이 딸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말하마. 아빠, 제발. 석중은 처음으로 딸의 부탁을 외면했다. 나는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상대 가족의 표정이 굳었다. 규영이 석중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요.
그래도 한규영 아버지는 맞습니다. 규영의 눈물이 차올랐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석중은 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내가 부끄러운 건 참겠는데 내가 내 인생까지 거짓말로 만들게 둘 수는 없어서 왔다. 상견례장은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규영의 예비 신랑은 부모를 먼저 보낸 뒤 규영에게 사실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규영은 사과보다 분노를 앞세웠다. 당신도 결국 똑같네. 우리 집이 이렇다는 걸 알았으면 나 안 만났을 거잖아. 내가 화난 건 내 집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 때문이야. 그게 그거야. 아니, 전혀 달라. 남자가 떠난 뒤 규영은 규림을 노려봤다. 만족해? 내가 뭘? 내 결혼 망가진 거. 망가뜨린 사람은 내가 속였던 사람들이 아니야. 너 자신이야. 규영이 규림의 어깨를 밀쳤다. 언니는 사랑을 놓쳤으니까 나도 놓쳐야 해. 윤희가 규영을 말리려 했지만 규영은 손을 뿌리쳤다. 엄마도 손대지 마. 엄마는 우리 버리고 새 가족이랑 잘 살았잖아. 윤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규림이 규영 앞을 막았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편을 들어? 적어도 넌 엄마를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잖아. 규영이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다. 두고 봐. 나 절대 언니처럼 안 살아. 규영이 사라진 뒤 윤희는 규림에게 다가갔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무진이라는 사람이니? 규림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요? 규영이한테 들었어.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내가 나 때문에 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라면. 엄마 때문 아니에요. 규림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윤희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그럼 누구 때문이었니? 규림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늦은 밤 무진은 홍옥선의 집으로 향했다. 옥선은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규림을 만났니?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럼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옥선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알고 있었다. 무진의 손이 굳었다. 언제부터요? 8년 전부터. 무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오래전 규림 가족에게 전달된 돈의 기록이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홍옥선이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아이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정리했다. 무엇을 정리해요? 너희 관계.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규림이한테 돈을 줬습니까? 그 집에는 돈이 필요했어. 한규림은 가족을 선택했고 나는 너를 지켰다. 무진은 서류를 구겨 쥐었다. 어머니가 우리를 헤어지게 한 겁니까?